이러다 큰일 난다. 빚더미 곧 폭발한다. 여러분, 이런 말이 왜 나올까요?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보는 대한민국의 빚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경제 주체들, 가계, 기업, 정부, 부채 폭발하는 것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 규모도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1년 사이에 국가 총 부채가 3.96% 늘어났습니다. 1년 사이에 226조 9,626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국가 총 부채가 말입니다. 국가 총 부채라는 것은 가계, 기업, 정부, 경제 주체 전체의 부채라는 뜻이에요. 2022년 2분기만 하더라도요. 5,729조 9,946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분기 5,956조 9,572억 원입니다. 굉장하죠.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잘했다 하는데 저는 국가 총 부채를 보고 있으면 잘한 게 없다고 봅니다. 왜냐? 1년 새에 3.96% 4% 가까이 늘어났잖아요. 부채가. 게다가 금액도 226조 9,626억 원이에요. 작년에 국가 예산이 607조 8천억 원이잖아요. 거기에 대하면 거의 3분의 1이 넘는 그 규모만큼 늘어났다는 겁니다. 충격적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GDP 대비 총 부채 비율을 한번 보십시오. GDP 대비 총 부채 비율을 보면요. 무섭습니다. 2022년 2분기에 268.12%였습니다. 지금요. 2분기 현재 273.1%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야, 이러다가 부채 곧 폭발한다. 저는 그 생각 확실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살림살이 국정을 잘했다 아무리 노래 불러도요. 부채가 이렇게까지 늘어난 것은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게 결과물입니다. 1년 동안에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국정을 운영을 했는지 결과물이라니까요. 부채가 늘어난 것. 문제는요. 3.96%가 늘어났잖아요. 전 세계 주요 국가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확실하게 결론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되나?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OECD 주요 국가의 국가 총 부채 비율은 다 떨어졌습니다. 다 떨어졌어요. 일본도 4.9% 떨어졌고요. 프랑스는 16.8% 떨어졌고요. 스웨덴은 27% 떨어졌습니다. 미국도 10.1% 떨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요. 늘어났습니다. 4.9%가 늘어났습니다. 4.9%.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는 나라 살림이 그만큼 형편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273.1%가 늘어났으니까 4.9%포인트가 늘어난 수치잖아요. 그러니 시장에서는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나라 살림을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말입니다. 일본의 414%나 룩셈부르크의 403%, 프랑스 322.7%, 캐나다 307.9%보다는 낮습니다. 그러나 미국 252.5%보다도 높고요. OECD 평균 229.4%보다 높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이게 그만큼 말입니다. 충격의 도가 커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 생각 반드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늘어났는데 각 경제 주체별로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감당할 수 있다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는 감당할 수 없으면 이게 폭발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정부 부채는요. 1035조 2149억 원입니다. GDP 대비 47.5%입니다. 기업 부채는요. 이게 감당하기가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 지표가 약간 틀렸는데요. 이게 2703조 3842억입니다. 2703조 3842억. GDP 대비하면 123.9%입니다. 적지 않죠? 적지 않습니다. 가계는요. 가계는 2218조 3581억 원입니다. 101.7%예요. 전체적으로 5956조 9572억 원이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다른 것은 몰라도요. 이 기업 부채, 가계 부채도 위험하지만 기업 부채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긴 병에 장사 없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저는 현실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부채가 2703조 3842억 원이 된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결국 말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가 경제개혁을 미루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다. 이렇게 장담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 첫 번째가 주 52시간제 개혁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는지 그거 신경 쓰지 말고요. 국민에게 설문조사 해봐야 이게 결론은 뻔합니다. 주 52시간제보다 더 일 적게 하고 더 돈 많이 받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 규모를 가지고 중국이나 아니면 선진국과 경쟁을 하려면 우리는 도대체 주 몇 시간을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연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발표한 다음에 주 52시간제의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에 어떤 귀 기울이다가 결국은요. 주 52시간제 지금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이대로면요. 그냥 윤석열 정부 2년 날립니다. 2년 날려요. 2년이면요. 여러분 경제를 바꾸고도 남을 시기거든요. 저는 제일 핵심이 주 52시간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이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도 말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만 41.6%가 올라갔습니다. 여기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도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그 빚더미에 눌려서 기업들이 길을 못 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전부 다 빌려서 말입니다. 빌려서 빚으로 연명한다는 뜻도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부채가 곧 폭발한다는 이야기가 틀린 말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빠르게 늘어가는 빚 굉장히 충격으로 보고요. 특히 말입니다. 특히 제가 심각하게 보는 것은요. 경제 주체들 중에 지금까지는 가계부채가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 왔는데 가계부채는 의외로 줄어들고 있어요.
101.7%니까 105%에서 많이 줄어들었죠. 그런데 기업 부채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123.9%까지 2,703조 3,842억까지 늘었으니 이것이 폭발하면 진짜 내환 위기도 큰 내환 위기가 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나쁘잖아요. 제가 김병에 장사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김병에 장사 없습니다. 결국은 제일 먼저 넘어지는 게 기업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다는 뜻입니다. 제발 경제개혁의 순서 저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금을 줄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주 52시간제나 최저임금에 대한 현실적인 개편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 드립니다. 이대로라면요. 내년 총선에 최악의 상태를 면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경제가 좋지 않으면 안 찍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언제든 어느 나라든 대통령 선거를 하려고 치면요.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바로 이 말을 아주 화두처럼 씁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런데 우리나라라고 별다를까요? 별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제를 갑자기 주 68시간이 주 52시간제로 16시간이나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거 제대로 개편을 했었어야 됩니다. 지금도 못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저는 무능이라고밖에 표현을 못하겠어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만큼 말입니다. 무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대통령은 엄청나게 개혁을 하고자 마음은 가지고 있으나 손발이 안 움직여주니까 이게 하는 게 어렵다. 결국은 말입니다.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서 그 부채가 폭발할 지경에 이르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제가 총선이 끝나고 나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된다 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도는데요. 저는 그런 것들도 현실이 될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시고 조심해야 되는 거 저는 당연히 이야기합니다. 부채 폭발에 대한 충격이 얼마나 앞으로 커질런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요. 핵심은 그렇습니다. 핵심은 부채가 많아지면 결국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언제 넘어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언제 넘어가느냐. 저는 언제 넘어가느냐가 생각보다가 빨리 올 수 있다는 게 더 충격이 되겠다. 이런 말씀 강조해서 드립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잘해야 되고요. 지금 잘 못하면 우리 경제가 구렁텅이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잘해야 되는데 잘하는 방법이 너무 선우가 틀린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개혁에 대한 시동을 더 강하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